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0회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효명세자가 가에 입학하는 의식 이렇게 나와 있죠. 세자가 입학하는 곳이니까 무슨 서당이나 향교 같은 데 입학하지는 않았겠죠. 밑에도 두 번째 줄에 대성전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명륜당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으니까 성균관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참고로 효명세자는 순조의 아들이면서 21살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1번에 전문 강자인 칠제가 운영됐던 고려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고, 2번에 전국의 분목군연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3번에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모두가 2번, 3번은 향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 생원시나 진사시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됐던 것이 성균관이고요. 5번에 한어, 외어, 여진어 등 외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기관은 사역원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27번 가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 서양의 도적놈들이다. 외양일체서를 주장했다. 최익현 나와있죠. 개항한 후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올린 상서예요. 지부복골 척화의 소라고 하죠. 도끼를 지참하고 대궐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상소를 올린 지부복골 척화의 소 유명한 상소예요. 1876년에 올린 상소고, 나를 보시면 영남 만인소라고 했으니까 중심인물 이만손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만인소는 바로 개화 시책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게 188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부복골 척화에서는 개항을 반대하는 상소고, 영남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만인소는 개화 시책을 반대하는 그런 상소라 보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있었던 시기,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1876년에 있었던 4월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 최익현이 올린 상소는요 1876년 2월이고요. 강화도 조약은 1876년 1월에 체결됐고, 그리고 이 최익현이 올린 상소는 2월이에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영국이 검도를 불법으로 점령할 때 1885에서 1887이라고 했어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1866년 7월이라고 했고요. 거중 조정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인데요. 1882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5번에 양원수 부대가 정족 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던 것은 병인 양요니까 1866년 9월 또는 10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체결이 되어지네요. 28번 김상철이 말하기를 쭉 읽어보시면 도고의 패단이 한둘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도고라는 표현, 도고는 독점적 도매상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그런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면 돼요. 일본의 청요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울 맞고요. 한글 소설 읽는 부녀자, 동국문헌 비고는 영조 때 편찬된 것이니까 역시 조선 후기 맞고,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 삼포개항은 조선 전기 세종대왕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5번에 장시에서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도 조선 후기의 사회상에 해당되죠. 2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신병창이 가 앞에 나가서 품위했더니 쭉 내용이 47곳의 서원 외에는 모두 향사를 중단하고 사액을 철폐하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원 철폐에 대한 것이니까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흥선대원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해왔다. 1871년이고요. 나선 정보를 위해서 조총부대 파견 효종 때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에 공로비를 해방했다는 것은 1801년 순조 때 해당돼요. 4번에 총융청의 설치 5군영 중에서 총융청의 설치는 인조 때 해당되고, 5번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편찬했다, 성종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30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김옥균 등이 주도한 가라고 했으니까 벌써 딱 보면 갑신정변이라고 알 수 있죠. 우정총국 이렇게 개국하면서 열린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1884년이죠. 일본의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을미개혁 1895 단발령 시행에서 반발해서 일어났다. 을미의병에 대한 것이죠. 1895죠. 개혁 추진 기구로 교종총을 설치했다 했는데 이 교종총은 제1차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 화약을 통해서 이 동학농민군들은 자치기구인 직강소를 설치하고 패전개혁안을 이렇게 제시했고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1894년 6월에 개혁기구 일종으로서 교종총을 이렇게 설치하게 됐던 것이에요. 1896년이니까 역시 맞지 않고요. 9번 심참에 입각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광무개혁이니까 1897이죠. 갑신정변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 간의 한성조약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간의 텐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의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청국과 일본군이 동시에 출병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훗날 청일전쟁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3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거 백동화를 제1은행권을 바꾸려고 했다. 메가다가 추진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1905년에 있었던 것이죠.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재정고문으로서 메가다가 임명됐고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임명되어지게 돼요. 이 재정고문이었던 메가다가 중심이 돼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했던 것이 1905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죠. 금속류 회수령이 공포되었던 것은 41년도의 일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은 1907년도 일이죠. 삼미 증식계획은 1920년에서 34년 이 정도까지 실시됐던 것이고 조선물산 장려회가 조직된 것은 평양은 1920년에 처음으로 조직되었어요. 재정고문으로 메가다가 임명되었다. 5번이 이렇게 맞는 내용이겠네요. 32번 밑줄근 기억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기억사건이 뭐냐면 경복궁에 있는 건청궁에 조선 최초의 전등을 가설화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1887년도의 일이에요. 1번에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이 세워졌다. 1885 방문국에서 한성 순보가 발행됐다. 1883 기기창 설립 1883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을 설립했다. 1883 요 세 개는 모두가 1883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경인선 개통이 1899년이니까 기억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5번이 맞는 내용이겠죠. 33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주 우금치 전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것이죠. 우선 동학농민운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이 있었죠. 여기에 반기를 들고 고부밀란이 1894년 1월에 발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정부에서 진상을 파견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는데 이 이용태는 오히려 주범을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농민들을 탄압하게 되니까 전봉준이 중심이 된 백산봉기가 이때 발생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발발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후에 이들을 진압하러 나섰던 관군은 바로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 연달아 격파하면서 이렇게 전주성에 입성하는 것이 4월 말이에요. 전주성 입성이에요. 4월 27일이죠.
전주성에 입성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놀란 나머지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조선의 원병 요청이 얼씨구 나고 청나라가 5월 5일 날 아산만에 상륙하죠. 하루 뒤에 땐진 조약에 의해서 5월 6일에 인천에 일본군이 상륙하게 돼요.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이 부랴부랴 정부군과 전주 화약을 맺게 됐던 것이 5월 8일의 일이에요. 하지만 올 때는 요청 들어왔지만 쉽게 물러나나요? 청일 양군의 즉각적인 철병을 이렇게 요청했지만 절대 철병하지 않고요. 오히려 일본군이 6월에 경복궁 무단으로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9월에 동학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 집결하게 돼서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제2차 동학농민운동의 발발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11월에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퇴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됐던 것이에요. 일본의 이송, 류인석 등이 주도하였다 을미의병이고요.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2번이 이렇게 해서 맞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는 갑신정변 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한성조약,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텐진조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4번에 관민 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이 6주를 결의하였다 독립협회죠. 5번에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동학농민운동 때가 아니에요. 동학농민운동 때는 이용태라는 인물이 파견됐다고 했었잖아요. 박규수는 1862년 이보다 벌써 30년 전인 1862년에 진주 농민봉기 때 진주의 안핵사로 파견됐던 인물이 박규수란 말이에요. 34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쭉 보시면 이토 히로부미 나와 있죠.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을 진행했다. 고종의 윤허 없이 조인되었다.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늑약이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을사늑약의 결과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어졌고 통감부가 이렇게 설치되어졌어요.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1909년에 우리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처단되어졌던 것이죠. 1번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1899년이죠. 2번에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별기군 창설이 1881년이니까 2번 해당 안되고요. 3번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간 파찬이죠. 1896년 2월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사가의 속된 말로 하면 마누라는 죽었는데 자기 혼자 안전한 곳에 살겠다고 옮겨간 거.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리네요. 5번에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요거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가의 우수리스크 거주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건어패를 조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연해주에서 아주 명망이 높았던 최재형 선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숙무학교는 멕시코라고 했었죠. 유카탄 반도요. 3번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던 인물은 신채호 선생이죠. 의열단의 활동 지침서예요. 4번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하와이의 박용만이었고요. 5번에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였다. 김규식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36번에 가단체의 활동이요. 좌우가 힘을 합쳐서 창립했다 했으니까 신간회에 볼 거 없어요. 1927년이죠. 신간회 1927년이요.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했다. 신민회예요. 신민회와 신간회는 구분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신민회의 창립은 더군다나 1907년이에요. 신간회는 1927년, 신민회는 1907년, 20년 차이 나고 이름도 비슷하니까 잘 구분해 두세요.
이번에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라고 했는데 28 독립선언서는요. 동경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만든 단체가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했었죠. 제국신문을 발행했던 인물은 이종일이고요. 특히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순한글로 신문을 발행했던 것이고요. 4번에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천도교 단체예요. 5번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신간에서 한 일이니까 5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3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해학유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거지만 이 해학유서라는 책은요. 이기라는 사람의 신문집이에요. 이 신문집에 실려 있는 글인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글에 원야나 진황지라는 거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황무지예요.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에서 요구했던 것이에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황무지를 일본이 청구하니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 있노라 라고 황성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황무지 개간권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투쟁을 벌이면 1904년에 보안회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회가 그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성공시키게 됐던 것이죠. 1904년이에요. 이것도 전문제 잘 나왔던 것이죠. 일본의 백오인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서 1907년에 설립됐던 신민회가 1911년에 해산되어졌고요. 독립문이 건립된 거 독립협회에서 건립한 것이에요. 1897년에 독립문이 건립됐죠.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졌지만 독립문은 97년에. 4번에 조선형평사는 1923년에 설립되어졌죠. 형평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5번에 한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이라고 했어요. 상권 수호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단체네요. 38번 가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운평, 어랑촌 등 이런 고동화 등지에서 일본에 맞서 싸운 가라는 이런 전투라고 했었잖아요. 북로 군종서도 나와 있고 힌트가 여러 군데 나와 있으니까 가라는 전투는 청산리 전투가 분명해요. 1920년 10월에 벌어졌던 청산리 전투예요. 일본의 중국 호로군과 협력해서 진행되었다. 이거는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이죠. 한국 독립군요.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 산하의 군사 조직이라고 했어요. 혁신의회 계열이라고 했고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고요. 호로군과 한중연합작전을 벌여서 동경성 전투,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한 바 있었고요. 이번에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지원을 받았던 이런 그 군부대는요. 한국광복군이에요. 1940년에 창설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3.1운동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4번에 조국 광복회의 지원 아래에서 유격전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동북 항일 연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이 지금 5번이에요. 대한독립군, 대한국민군 등이 연합해서 참여했다.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네요. 3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회의사당의 중앙홀에 있는 가의 흉상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동영 선생이에요.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신데요. 신민회를 조직했고요.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여하튼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보기 지문을 지워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1번 맞는 내용인데 모르면 놔두시고 2번 독립의금부 조직은 많이 나왔던 것이잖아요. 고종의 밀지를 받았던 임병찬이라는 인물이에요. 최익현의 제자이기도 한 임병찬이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다. 1912년도 얘기고요. 3번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통사를 저술했던 인물은 박은식 선생이죠. 4번에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했다. 여운형이고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3인의 인물 있었잖아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렇게 2, 3, 4, 5부를 하나씩 지나가면 나머지 2, 3, 4, 5부는 아주 익숙한 지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요. 쉽게 1번으로 답을 가시면 돼요. 40번 밑줄근 이 사건 이후의 사실이요. 지금 보면 강주룡의 모습이죠. 평양 을밀대 지붕의회에서 임금 삭감에 항의하면서 고공농성을 최초로 벌였던 여직공인데요. 1번을 보시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창립되어졌다 했는데 이건 27년도 상황이에요. 원래는 24년도에요.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합쳐져서 노농총동맹이라고 이렇게 24년도에 이렇게 설립되었었는데 27년도에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어졌던 것이에요. 참고로 강주룡의 이렇게 고공농성 운동은 1931년도에 있었던 것이니까요. 이번에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이 되었던 것은 1920년이에요. 3번에 전시징용 정책에 반대해서 동방광산 광부들이 투쟁하였다 했는데 3번이 정답이죠. 이거는요 좀 말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을밀대 강주룡의 이런 임금 삭감에 대해서 항의하는 농성은 여하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니까 20년 30년대예요. 그리고 그 이유라고 했으니까 이 징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1900 30년대 후반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게 지금 42년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요 징용이란 말을 통해서 이건 좀 늦게 나온 것이다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잡을 수 있어요. 회사령은 1910년대라고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이라는 것도 역시 익숙한 지문이에요. 41번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 흉상이 있고요. 독립기념관 있는 곳 또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가 있는 곳 하면 천안이 쉽게 나오죠. 아우네 장터라고 해서 3번 답이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일단 지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죠. 4.3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잖아요.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했던 건 1868년인데요. 여기가 충남 예산이에요. 3번 정답이고 강우규라는 이 노인 동맹단 소속의 강우규 의사가 사이트 총독에 폭탄을 투척했던 곳은 서울역이요. 역시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이에요.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소작쟁이가 발생했던 곳은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였으니까 1923년에 소작쟁이가 발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42번 가에 들어갈 내용이요. 분화로동 운동을 소재로 소설 상록수를 쓴 사진 속 인물은 상록수니까 시문이에요. 시문은 저항식 그날이 오면을 발표했다. 1번 맞는 것이에요. 2번에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어레를 조직했던 사람들은 동경 유학생들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박승희와 김기진을 중심으로 한
박승희, 김기진을 중심으로 한 동경 유학생들이 23년도에 이렇게 조직한 것이에요.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했던 사람은 1926년에 나운규라고 했었어요. 조선 상고사는 신채호고요. 5번에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을 묘사한 소설 고향을 연재하였던 인물은 이기영이라는 사람인데요. 33년 11월에서 34년 9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소설이 바로 이 고향이에요. 신경향파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소설이에요. 43번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단체에 보시면 조선말 큰 사전을 편찬했다고 했었죠. 조선어 학회예요. 1번에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했던 인물은 육일준이에요. 1908년도고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33년도에 이렇게 제정하게 돼 표준어도 제정했고요. 3번에 우리말 음운연구소인 언문지를 저술했다 했는데, 언문지는 바로 유희의 언문지죠. 순조 때 언문지를 이렇게 저술하게 되고요. 4번, 5번은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되었다. 또 5번에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연구하였다. 모두가 국문연구소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1907년도에 설립되었던 국문연구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44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는 보시면 연통제라고 있었죠. 연통제는 그 상해 임시정부가 19년에 설립되어졌는데, 그 상해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망이니까 지금 이 연통제가 발각된 시점이니까 1920년의 상황이에요. 나는 보시면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932년도 1월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시기로 보시면 되죠. 신규식 등이 대동 단결 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은 1917년의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 성명서를 공표하였던 것은 지금 41년도 상황이죠. 3번에 김구나 이시영 등이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던 것은 35년도 상황이에요. 4번에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연 충칭 나와 있고요. 한국 광복군 창설이니까 40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23년도에 이렇게 개최되었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채택되어지겠네요. 45번 가인물의 활동이요. 이문서는 가가 마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경년 초안이다라고 했으니까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조소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소앙 선생이에요. 1번에 대성학교 세우고 흥사단 창립 안창호 선생이고요. 2번에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했던 인물은 박상진이었고요. 3번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던 인물은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이었고요. 조소왕에 대한 설명, 삼균주의를 제청해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였다. 5번에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던 인물은 백남운 선생이니까 4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46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31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했고,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했고요. 하지만 53조에 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이 선거한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제안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당의 직선제안과 야당의 의원 내각제안을 각각 뽑아서 개헌했던 일명 발췌개헌이라는 것이죠. 발췌개헌 1차 개헌이고요. 1952년에 있었던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개헌에 해당되어져요. 나를 보시면 55조를 일단 보시죠.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선 붙이기 중요해요.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단서 제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한다라는 바로 2차 개헌이자 4452 개헌이에요. 2차 개헌이요. 54년도의 상황이죠. 중요하죠. 모두가 이승만 정권기 때 있었던 것이에요. 46번. 가헌법 발췌 개헌은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아니고요. 이건 재헌헌법이에요. 개헌되기 전에. 2번에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표결로 통과되었다. 그 2번이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에 가두고 이렇게 쭉 헌병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기립표결로 통과되었던 그런 개헌, 발췌 개헌이고요. 지금 3번에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박정희 때 유신 헌법에 대한 내용이죠. 4번에 대통령 선거 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를 규정했던 80년에 전두환이가 단행했던 8차 개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8차 개헌 80년대. 5번에 가나 호원 동지회 결성 이후 개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호원 동지회를 결성했던 것은요. 4452 개헌, 즉 54년도 2차 개헌 이후에 범야당이 연합 모임을 결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호원 동지회 결성이고요. 그리고 이 호원 동지회 모임이요, 곧 민주당의 창당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47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52년에서 54년에 있었던 것이니까 1번에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은 1992년도 노태우 정권 때고요. OECD의 가입은 김영삼 정권이죠. 96년도고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 64년도네요.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조인된 것이니까 4번이 맞는 내용이겠네요. 5번에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했는데 이거 50년 1월이 요 구분해서 알아둘 게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원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원조 협정은 50년 1월이고요. 원조라는 말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은 53년에 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다시 한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53년,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50년 1월이다. 구분 꼭 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48번 밑줄군 정부요. 월드컵 나와 있으니까 김대중 정권이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어요. 호주제 폐지 노무현 정권 때고요.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됐다 전두환 정권 때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됐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 2007년이에요. 그리고 실시됐던 것은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권 때예요. 2008년도니까요. 제정은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시행은 해가 넘어가서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었다. 김대중 정권 때예요. 5번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권 때 1969년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4번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김대중 정권 때니까요. 4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민주화 운동은 쭉 읽어보시면 4.19 민주화 운동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일본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난 시위는 바로 6.3 시위예요. 6.3 시위 64년도에 발생했던 것이고, 2번에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87년도 6월 민주항쟁이고, 3번에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 행전을 벌였다. 3번이 바로 이 4.19 혁명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3.1 민주구국선언은 76년도에 유신을 반대하면서 반대하기 위한 그런 구국선언이에요. 5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 2번처럼 87년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50번. 다음 기사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의 시기. 광주 대단지 주민 5만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됐다 했는데, 이 광주 대단지 주민이 시위했던 이유는요, 이 서울 도심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10만여 명의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켰어요. 그런데 그 경기도 광주에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강제 이주됐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은 광주 대단지 주민 5만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지역은 현재 성남시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어요.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71년도 상황이었으니까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1991년 노태우 정권 때고, 이번에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노무현 때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죠. 남북 정상이. 3번에 남북한이 한반도 피해가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노태우 때 해당되는 것이고, 4번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해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정희 정권 때 해당되는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5번에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노무현 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